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죠. 예. 김문수 정말 말주변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은 참 홍준표 대표하고 대표는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대표든 지사든 시장이든 다 해먹어가지고 참 많은데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참 좀 뭐랄까 좀 무뚝뚝하나 옛날에 씨름이자 씨름 응? 이준희하고 이만기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이준희하고 이만기. 이만기는 막 재간을 부리면서 막 가진 막 파이팅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이준희는 말도 없고 그냥 모래판의 신사, 응?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그리고 이제 모래판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뒤집기라고 그랬나? 뭐라 그랬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이만기. 둘이 이제 막 할 때 이제 여성분들은 다 이제 이준희를 막 응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인데 딱 그 모습인 것 같아. 네? 그 옛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그 모습처럼 홍준표는 막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한다 그러고 안 했던 얘기까지 다 하고 또 예전에 아니었다는 얘기 다 번복하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는 것처럼 탄핵을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이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이재명급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의 이재명급이야. 내가 그런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냐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비하면 김문수 지사라 그래야 되는지. 아무튼, 장관은 정치인,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정치인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하면 정치인처럼 약간 좀, 약간 빠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무슨 엊그저께 정치판에 들어온 평생 관료만 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럴까 싶어. 우리가 솔직히 운동권에 대한 이미지를 싹 다 바꿔주는 분이 김문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인간적인 매력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처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렇게 윤상현 의원하고 이미 들어온 장동혁 의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번 탄핵 정국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장동혁 말빨이 보통 말빨이 아니야.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말이 빠를 수도 없고 충청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예. 말이 그냥 그렇게 강력하면서 이 배에서 소리가 나는 느낌이야. 배에서 쫙. 윤상현도 그렇더라고. 윤상현도 배에서 쫙 소리가 나는 느낌이에요. 딱 이런 느낌. 윤상현. 그러니까 윤상현은 참 말 잘하는 것 같아. 예, 말도 조리 있고 머리가 빨라. 그리고 이제 얼굴이 꾀돌이 치는 꾀돌이.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윤상현이나 보면은 이렇게 상대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느낌. 얼굴 딱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타타타타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심이 돼요. 사실 김문수 이 장관이 참 인복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좀 어눌해야지.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오야봉이 조금 어눌해야 훌륭한 사람들이 이게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너무 똑똑하면은 사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 안 붙는다 그래. 안 붙는다. 그러니까 좀 내가 좀 모자르고 내가 좀 덜 떨어지고 이래야지, 그 밑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지. 예전에 유방,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나중에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잘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 한 것처럼, 다 밑에 한신이네, 장자방이네, 이런 사람들이 훌륭했지, 나는 참 별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처럼,
김문수 장관을 보면 향후 이제 내각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예. 근데 오야봉은 정말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곧은 소신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올곧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성, 이 방향만 제대로만 맞춰주면 나머지들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막 훌륭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에서 밑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 것 같아. 방향성. 근데 이재명이 같이 봐봐. 아무리 똑똑하고 재간둥이면 뭐야. 방향이 거꾸로야. 거꾸로. 서울을 가자 그러는데 부산을 가는 거야. 자본주의를 하자 그러는데 전체주의를 하고 공산주의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하겠어?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내가 방향성이 딱 맞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홍준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나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후보가 된다 그래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하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똑똑하다. 그 사람이 뭐 이전에 훌륭한 일을 했다. 뭐 이런 거보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 방향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하고 맞느냐.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그럼 나머지들은 알아서 다 해. 근데 이 방향성이라는 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왜? 이게 삼성이고 SK이고 뭐 어떤 조직이든 뭔 회사든 간에 그 방향이 맞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방향이 맞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업종하고 뭐가 맞느냐? 결이 맞다는 얘기야. 그 업종. 내가 예를 들면 조선업이다. 자동차다. 전자다. 이러면은 그 CEO의, 그 업에 맞는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은 훌륭한 CEO인데 이 사람은 광고회사에 맞는 사람인데 다 자동차 회사 CEO를 시켜놓으면 안 되겠지. 또는 조선업의 CEO를 시켜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결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결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 이런 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왜 성공했느냐, 대한민국이 왜 발전했느냐, 이거에 대한 맥락을 먼저 알고 나서 그랬구나, 우리가 발전했던 것이 이런 이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나 더, 이 개념인 거야. 이 개념. 그러니까 조선업이든 자동차든 반도체든 예를 들면 그 창업주가 이거 하는 데서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세 가지는 무조건 딱 갖춘 리더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은데 이 세 가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데서 뭐 세 가지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산업하고 결이 안 맞는 사람인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 똑같아요. 어디서가 예를 들면 나는 요즘 시대에 반공이 어딨어? 요즘 시대에 한미동맹이 어딨어? 요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같은 게 어딨어? 공산주의에도 괜찮아. 중국도 공산주의도 잘 살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하고는 안 맞는 사람인 거고 그것이 처음에 자꾸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결하고 맞는 사람들일수록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가 딱 그런 부분하고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댓글 쓰시는 분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김문수가 친중이다. 또는 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친중이면 안 되죠. 저도 친중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을 친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친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위 얘기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우리가 2017년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적대국이 아니었어요.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적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전까지 2017년도 트럼프가 오기 이전까지는 미국하고 중국은 프렌들리한 관계였고 한국하고 중국도 프렌들리한 관계였어.
그때는 우리가 중국한테 뭐라도 얻으려고 난리였고, 우리가 중국한테 아양 떨려고 난리였던 시절에 그때 친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국이라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지금 미국이 옛날에 철천지 원수였던 소련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반역자라고 그럴 수 없는 거야. 똑같은 거지. 왜? 지금 소련은 러시아가 푸틴이잖아. 푸틴은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 공산주의였지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나가는 방향은 예전의 소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만큼 위상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 중국하고 예전 중국도 다른 거야. 근데 예전 중국하고 친하려고 지내려고 했다. 근데 그 친하려고 했던 이유가 중국의 돈을 우리가 좀 더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친중이다 그런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우리한테 맞는 지도자, 우리한테 맞는 지도자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 맞는 사람. 근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지금 김문수 장관은 여러 가지 중국의 돈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기업들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방향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준 전 유일한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솔직히 얘기하면 늘상 말씀드린 경남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대구시장 할 때도 그렇고 옛날 자유한국당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 정치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엔터테인먼트야. 이 정치 자체를 즐기는 분이시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실하게 본인을 즐겁게 해주고 하면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건데 국민들을 위해서 뭘 준 건 없어요. 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분을 대통령 시키려고 대한민국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 말하자면. 그분을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막 옆에서 박수 치려고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 대구시장 할 때도 업적을 보여주셔야 되고, 경남도지사 할 때도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하질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든 뭐든 그때 상황에 충실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김문수처럼. 도지사 할 때는 도지사로서. 국회의원 할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진정성이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순수해 보이는 거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를 도대체 20년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영악한 모습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영악스러운 사람들이 밑으로 달려드는 거 보니까 김문수는 영악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윗사람이 영악하면 밑에는 순진한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약간 좀 덜 떨어진 프레시맨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는 보니까 국회의원들 되게 떼거지로 막 모으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중진들이 아니라 초선이라든지 재선 이런 사람들이거나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홍준표의 유명세를 가지고 자기가 좀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김문수 쪽으로 보면은 5선, 6선들 또는 장동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달변가라든지 기술이 있고 일꾼들. 그러니까 내가 김문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수는 지금 모양새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장동혁하고 윤상현의 이 콤비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회사의 CEO라든지 한 국가의 리더라고 한다면 장동혁과 윤상현 정도를 만약에 좌천능 우백크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되게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은 장동혁이 참 멋있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부터가 벌써 일꾼이야. 일꾼.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기는 뭐라도 하겠다는 느낌으로 지금 당장 빨리 일 시작합시다. 이런 느낌인 거야. 뭐 하는 거 빨리 일 시작하지. 이런 느낌인데 다른 데는 그냥 다 그냥 사진만 찍으러 온 것 같아. 홍준표 때도 그렇고 다들 그냥 메머드급 무슨 선대위 했다는 게 메머드급 선대위 제가 선대위 있어봤잖아요. 메머드급 선대위라는 것은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사진만 찍는 거야. 메머드급 선대위라는 것은. 제가 장동혁하고 윤상현 오면서 느낀 거지만 성호 KF에 있었던 입장으로 일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윤상현도 오늘 딱 부르잖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벌써 일꾼들은 말이 달라, 내용이. 장동영 봐요. 당장 뭐 할지 좀 자기가 할 일을 뭔가 막 찾고 있고, 응? 윤상현도 내가 뭐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줄까봐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윤상현하고 장동혁이 저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응? 제가 봤을 때 인유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잘 들어왔어요. 인유환도 제가 봤을 때는 일꾼이야, 거기도.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앰뷸런스를 자기가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만히 있어도 뭘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보면 사회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뭐 사람을 신입사원을 뽑아놓든지 뭘 하면 이거를 자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알바가 있고 어떤 애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후자를 뽑아놓으면은 이 선대위는 안 되는 거야. 왜? 성우 캠프라는 게요. 누가 일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 왜? 어차피 뭐 대행사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아니면 얘가 해야 되고 뭐 했어 안 했어 정신 없기 때문에 야, 이거 했냐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체크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야. 하루하루 계속 넘어가는 거야. 그냥 매뉴얼대로 가면은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매뉴얼이라는 게 없는 거야. 선도부 캠프는 그냥 뭐든지 일을 만들어내려고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바를 계속 만들어내고 더 생각하고 더 막 자기 스스로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왜 그렇게 나오느냐? 실제로 김문수가 되길 너무나 바랬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야. 네. 그 제가 저희 17년도에 홍조교 캠프 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왜 없냐?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각자들이 너무 그냥 뭐랄까요? 그냥 모양만 내는 느낌이었던 거죠. 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홍조교 캠프 쪽에서는. 제가 홍준표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언론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어떤 재간둥이. 그러니까 정말 뭐 본인 스스로가 엔터테이너라는 것은 최고인데 본인이 엔터테이너 치고 일 잘하는 사람 봤어요? 응? 젤렌스키 봐. 전쟁을 이끌지 못하잖아요. 승리를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구를 부리지를 못해요. 엔터테이너들은. 누구를 이렇게 움직이게 못한다고 조직을. 왜? 하도 디스플레이적인 거하고 뭔가 마케팅적인 것만 되게 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거나 부리는 거에 되게 약해. 홍준표 대표 관상을 보면 그렇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문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이야. 딱 보니까. 예를 들면 일을 진짜 하는 거야, 일을. 뭐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한덕수도 그런 리더의 축에 속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관료로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민주당하고 국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무총리나 뭐 통상산업부나 뭐 통상본부장이나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걸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알아요. 윗사람들도. 응? 그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그냥 하고 노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서울 법대 나와서 눈에 불이 나게끔 일 처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분만 딱 보면 쟤 써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한덕수야. 일 처리는 제가 봤을 때 한덕수가 무리 없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할 겁니다. 김문수, 한덕수 이런 분들이 일꾼이야 일꾼.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꾸 그 댓글 보면 저는 뭐 한덕수는 뭐래서 안 되고 김문수는 뭐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사람들이 정말 일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이라든지 국력의 배양을 위해서 어떤 하나라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솜씨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봐야지 그냥 그 사람이 뭐 이미지가 좋다, 뭐 친중 같은 이미지다, 또는 무슨 나이가 많는 뭐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리 유튜버라든지 뭐 신문 언론이라는 데서 너무 사람들 정치적인 부분만 보니까 문제야. 뭐 정치, 공학적, 역학적 이런 부분으로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덕수면 한덕수, 김문수는 김문수가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진짜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들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일꾼이다 아닌 것은 50대, 60대, 70대 정도 되면 보이잖아요, 그게. 응? 아시잖아요. 박정희가 어떻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했겠어요. 일일이 다 검증하고, 체크하고, 전두환, 어떻게
정의사회 구현하면서 경제개발 했겠어. 경제발전 시켰겠어요. 88 올림픽 이런 거 어떻게 안 말아먹고 했겠냐고. 다 체크야. 일솜씨가 탁월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합류한 거 상당한 베스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올렸습니다.